역시 비약물 치료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일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잘 적용이 가능한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인지행동 치료죠. 인지행동 치료,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가 합쳐진 것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인지 치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인지 치료와 또 한 가지 행동 치료라는 또 큰 축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 치료에는 좀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행동 치료는 결국 우리가 이제 BA라고 하는데 행동 활성화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무기력해서 행동을 못 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행동을 안 해서 더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몸을 움직여보고 그걸로 인한 내 변화를 기록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변화가 생겼으면 그 에너지로 또 뭔가 행동을 해보고 서로 이제 자극을 함으로써 이제 그 행동의 변화가 기분의 변화도 이제 일으킬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논리인 건데요. 그렇죠.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어떤 행동학적인 그런 원리를 좀 기반으로 하는데, 결국 행동학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괜찮네. 행동하니까 예상보다 나쁘지 않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에너지 좀 나네?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좀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치료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처음에는 행동을 계획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몇 시쯤에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막 예상해서 막 기록을 하는데, 또 막상 기록을 해와서 실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네, 진짜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결국 행동을 하는 것은 어려우나 실제 행동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열매는 훨씬 더 크고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치료를 하면서 이제 무기력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동 활성화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할 대로 해봤더니 나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치료 원리나 아니면 뭐 비약물 치료나 아니면 뭐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려요, 진료실에서.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저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온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보고 그 경험을 하는 것. 전 그게 거기서 진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지 변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뭔가 내 몸을 던져보고 시도했을 때 얻는 것들, 거기서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모든 다른 질병들보다 이 무기력증이라는 이 증상은 진짜 행동에서 오는, 경험에서 오는 그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결국 이제 상담 치료라는 것이 결국 목표는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치료자가 막 환자분한테 얘기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자꾸 설득해 나가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근데 그 설득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제일 파워풀한 요소가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 거 맞구나.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네.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좀 더 치료에 잘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이라는 것이 그만큼 치료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신재현 선생님은 본인의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어떤 거가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무기력하다고 느끼면 일단은 쉬기는 합니다. 휴식 중요하죠. 일단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허리가 좀 아파오는 때가 있어요. 계속 누워있다 보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든 좀 밖에 나가서 뭔가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무언가와 접촉한다는 게 거창하게 사람들 만나고 재밌게 놀고 대단한 스포츠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카페 나가서 앉아 있는 거죠. 외부 자극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거든요. 사실 카페 나가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커피 마시면서 있을 수 있고, 에너지를 받죠. 처음 보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또한 자극이 재밌고, 되고, 옆에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 참 열심히 사네, 이것도 좀 자극이 되고, 나도 움직여야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잘 모르는 음악 들으면 또 음악 찾아보기도 하고, 노트북 펼쳐놓고 내가 원하는 거 찾아보고 검색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아주 소소하지만 나에게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윤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좀 나름의 팁이랄까? 저도 제 무기력이나 이런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게 전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는 몸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신전 선생님도 경험하시겠지만 이게 저희는 진료실에 계속 많이 앉아 있는 직업이다 보니 이게 계속 집중력을 사실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무기력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저는 2번이나 3번 정도는 최소한 점심시간에 짧게라도 이제 뭐 운동이나 산책이나를 꼭 하려고 노력하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 다른 분야의 책을 조금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그것도 좀 자극이 되는 거예요. 네, 저한테 좀 영감을 주는 또는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심리에 관한 내용들이야 워낙 진료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니까는 조금 이제 자극에 둔감할 수가 있는데 좀 새로운 영역에 좀 자극이 되는 책들을 뭐 길게도 아니고 한 30분 내로 조금씩 읽으려고 하는 것이 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본인한테 좀 자극이 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책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요새 뭐 많이 보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거기도 이제 자기 개발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든 좋은데 어쨌든 내가 너무 무기력할 때 나를 좀 자극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쌓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즐겨찾기 해놓고 그렇죠. 네. 그런 전략들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신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휴식, 그러니까 쉴 때는 쉰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거든요. 이 정신과 의사들도 우리가 쉴 때는 꼭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또 번아웃이나 무기력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유, 자주 찾아오죠. 네. 저희도 그런 걸 늘 경험하는데 이제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않고 이 어떻게 보면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많은 분들이 좋겠고요. 열심히 치열하게 산 만큼 지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이 무기력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또 안 좋은 것이고 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제한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무기력이 왔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많이 열심히 수고했다. 살았고 많이 지쳤다는 거니까 몸에서 이제 알람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너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쉬어도 돼 라고 이제 알람을 보내주는 거니까 무기력이 찾아오면 일단은 내가 쉴 때가 됐구나, 에너지를 좀 충전할 때가 됐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자기를 친절하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 개선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것들이 왔다고 해서 너무 미리 걱정하거나 너무 그게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병원에서는 즉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무기력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병원 밖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상당히 좀 중요한 꿀팁들이 네, 대강출될 꿀팁이죠. 거니까 네. 다음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